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기업 분석에 선행되어야 할 산업 분석을 하는 방법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산업 분석을 다 했다고 가정하고 그 후에 기업 분석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안 보고 오신 분들은 링크의 영상을 얼른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각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바쁜 주식 투자자로서 기업을 살펴보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재무제표부터 보는 일입니다. 왜냐고요? 투자하지 말아야 할 기업을 빠르게 스크리닝 아웃, 즉 제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고수분들이야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초보분들이라면 뭘 제일 먼저 봐야 될까? 최근 3개년의 순이익을 가장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순이익을 쉽게 설명하면 물건을 팔므로써 발생한 매출에서 판매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 간접적으로 들어간 비용들을 다 빼고 기업에게 순수하게 남은 이익입니다. 기업은 돈을 버는 주체죠. 이때 돈이 이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남기는 이익이 많을수록 좋은 기업이고 주가는 장기적으로 이익에 비례한다는 것이 가치 투자의 기본 철학이죠. 그렇다면 순이익을 보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다음에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제끼시면 됩니다. 첫째, 최근 3개년 순이익 흑자. 순이익이 점점 증가하는 모습이면 베스트입니다. 순이익의 증가율에 비해 주가는 아직 그 정도로 오르지 않고 있거나 한 차례 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으면 매수 적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돈을 벌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 최근 3개년을 봤을 때 작년까지 적자이다가 올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되거나 흑자로 돌아선 기업입니다. 이 경우는 한동안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주가도 낮아져 있다가 다시 반등을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주가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과거에도 적자, 또 올해도 여전히 적자인 기업일 것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매수는 흑자를 기록할 확률이 매우 높거나 이미 흑자를 보인 기업에만 투자해도 충분히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너무나 많죠. 꼭 기억하세요. 이런 기업들에만 투자하셔도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시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지인이 자신만 아는 특급 호재가 있다면서 주식을 추천해줬는데 만년 적자 기업이면 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주가가 몇 달 이상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면 더더욱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작전에 이용당할 확률도 있습니다. 지인이 고의였든 아니면 그 사람도 선동을 당한 것이든 간에요. 그러니 순이익 적자 기업은 제발 조심하세요. 이렇게 만년 적자 기업을 제외함으로써 기업 분석에 드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아주 만약에 적자임에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일단 남겨둡시다. 뒤에서 예외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남은 기업들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할 차례입니다. 기업은 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별로 쪼개시면 이해하기 좋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했지만 사업별 매출 비중을 파악해서 주력 사업과 비주력 사업, 그리고 추후 성장 동력으로 삼는 사업을 분류해줍니다. 추후 성장 동력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과거 대비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력 사업과 추후 성장 동력 사업 위주로 먼저 살펴봅니다. 주력 사업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요. 추후 성장 동력 사업은 요즘 분위기가 추후 성장 동력 사업이 무엇인지가 주가 상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기존의 일반적인 화학 기업이었고 기존 사업의 매출 비중이 8, 90%에 육박했는데도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재라든지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라든지 이런 신산업에 관련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업들은 멀티플이 높아지면서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상승했죠. 여기서 멀티플은 뭐냐면요. 동일한 규모의 순이익을 버는 회사임에도 기업 가치가 더 높은 기업이 멀티플이 더 높은 기업입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그 기업의 미래를 더 높게 쳐주고 좋게 인정해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A기업은 연간 순이익이 5억 원인데 전통적인 철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딱히 없다고 가정을 해보죠. 예를 들면 멀티플이 2배로 기업 가치는 10억 원이라고 해봅시다. 반면에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B기업 역시 연간 5억 원을 벌고 있습니다. A기업처럼 똑같이 5억 원을 벌지만 기업 가치는 멀티플을 15배 정도로 인정받아서 75억 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업 가치를 주식 수로 나눈 것이 한 주당 가치, 즉 주가가 되는데요. 분모의 주식 수도 일반적으로 변함이 없고 순이익도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멀티플만 높아져도 주가는 높아지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신사업이 매력적인 사업이라면 사람들은 이 기업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멀티플이 높아지면서 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신사업 부분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매출 비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파악하느냐? 다트라는 웹사이트에서 전자공시된 해당 기업의 사업보고서, 그리고 사업보고서 안에 사업의 내용 부분을 참조하시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거의 무조건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다트나 증권사 리포트 읽는 법은 제가 별도 영상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앞에서 사업들을 나눴죠? 이 한 가지 사업 안에도 여러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는 전자공시에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땐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거나 관련 기사를 구글링해서 제품의 종류와 각각의 또 판매 비중을 보시면 됩니다. 역시 가장 비중이 큰 제품 위주로 먼저 빠르게 훑어보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제품에 대한 공부를 이미 처음에 한 상태이므로 지난 영상에서 보고 오셨죠? 해당 주요 제품에 관련된 제품들부터 살펴보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해도 빠르실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최근 이슈를 살펴봅니다. 아까 남겨뒀던 적자 기업들을 살릴지 말지 결정할 최후의 찬스입니다. 이 단계는 뉴스 리서치인데요. 쉬운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이버 금융에서 기업 이름을 검색하면 관련 기사가 나오니 참고해도 되고요. 한경 컨센서스에서 기업 이름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최신 리포트들을 몇 개만 봐도 첫 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은 그냥 구글에 기업 이름을 검색하고 나오는 최신 뉴스들을 최신 순으로 나열해보는 방법입니다. 혹시 악재는 없는지, 호재는 없는지, 이 기업이 최근 신규 투자를 하지 않았는지 등등의 뉴스까지 보고 나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관심 가지게 된 계기가 최신 뉴스로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과연 해당 뉴스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얼마나 그러한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시간이 너무 없다 싶으시면 제품 이해,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전에 그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부터 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준으로 빠르게 스크리닝 하시기 바랍니다. 전 네이버 금융에서 아까 말씀드린 순이익과 기타 몇 가지 지표들을 보고 매력이 너무 떨어진다 싶으면 그 뒤는 잘 보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에서 순이익 외에 다른 몇 가지 지표들은 공부하면서 계속 추가, 제거해 나가시면 됩니다. 재무제표에서 순이익 외에 꼭 보아야 할 지표들에 대해서도 추후에 영상을 만들어 봐야겠네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업 분석 순서, 기업 분석 방법, 그리고 시간을 줄이는 팁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진짜 투자란 걸 공부해보고 싶다, 기업을 내 손으로 한번 분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것들부터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지식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여서 어느새 혼자서도 기업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수준에 도달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